이제 짤툰이 200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작가진들의 스토리가 아닌 좀 새롭고 다양한 작가님들의 스토리를 채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좀 욕심 나는데요? 잘 쓰셨어요. 네,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참가자분들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많은 작가분들이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스토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스토리들이 좀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짤툰 팬들의 전쟁이 지원하게 된 24살 김대휘라고 합니다. 26살 작가, 지방생, 부천에서 온 김영기라고 합니다. 짤툰 스토리 작가 공모 대회에 지원한 백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짤툰 팬들의 전쟁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 22살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무인도 브이로그라는 스토리로 짤툰 스토리 작가 선발대회에 참여하게 된 원준이라고 합니다. 19살 고등학생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신데요. 네. 스토리 작가 서바이벌 팬들의 전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짤툰 작가 짤태식입니다. 여러분은 총 지원작 200여 편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단 6명의 스토리 작가입니다. 스토리만으로 승부하는 팬들의 전쟁,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주어진 미션은 바로 스토리 PT입니다. 주어진 20분의 시간 동안 자신과 자신의 작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십시오. 심사 결과에 따라 6명 중 4명은 본선 진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 자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빛나는 우승을 거머쥘 단 한 명의 스토리 작가는 과연 누가 될까요? 팬들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이구나. 이 머리를 보고 싶었는데 그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 깜짝 놀랐었죠, 처음에는. 되게 잘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다 뽑았거든요. 제가 뽑고 이제 200분 중에 딱 6분 뽑은 거니까. 저는 자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예선 PT 순서를 뽑을 건데요. 팬들의 문에 맞게. 제가 1번이라고 하시고 콩건 나쁘지 않은데 콩콩사네, 콩콩이네. 이제 스토리 PT 남겨놓고 있는데요. 스토리 PT 진행에 앞서서 제가 또 다른 심사위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최고의 또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리고 계신 작가님이신데 김성모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모 작가입니다. 거의 뭐 쇼미더 럭키짱 그냥 1위를 다 싹쓸이 하셨더라고요. 박태준 작가님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태준이가 잘해가지고. 네, 예. 진짜 저희 만화계 거장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신 만큼 또 스토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주로 구사하는 스토리는 장편 극화 스토리인데 그 장편 극화 스토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단편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단편에 집약적으로 돼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단편들이 더 힘들어. 그러면서 짤툰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든든한 김성모 작가님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이제 스토리 PT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성. 분석. 네. 백선영 참가자님 PT 발표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짤툰 스토리 작가 선발 대회에 지원한 백선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공부를 위해서 시나리오 공부와 그리고 다양한 작법책을 읽으면서 스토리텔링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커플 아니라고는 동성애 친구, 남자와 남자인 친구가 같이 19금 연극을 스릴러 연극으로 착각하여 보러 갔다가 동성 커플로 오해받는 오픈 이야기인데요. 선율과 공민이라는 이제 2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이제 카페 알바생인 선율이 그 연극 티켓 2장을 주워가며 이거 티켓 안 가져갔네, 너무 아깝다 라면서 그 티켓이 생기는데요. 그때 공민이한테 전화가 옵니다. 시청자들이 얘네들이 보러 간 게 19금 연극이었구나, 스릴러 연극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남자인 친구끼리 19금 연극을 보러 오나? 썸 타는 사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연극이 끝났는데요. 이제 커플이 사라지고 그 뒤로 기가 다 빨린 듯한 선율과 공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공민은 그 모습을 어이없어하고 이 자식이 하면서 선율이를 때리고 선율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제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아니 저기 짤툰 주인공들 연상하고 봤거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하면서 둘이 하는 걸 봤는데 그때 흥미로운 소재고 저 뒷부분 가가지고 약간 진부해지면서 마지막에 액센트가 없는 것 같아. 한방 뭔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성무 작가님이랑 같은 의견이거든요. 마지막에 좀 임팩트가 좀 아쉬워요. 훈훈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야 일로 와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둘이 진짜 사귀었다면 둘이 게이가 됐다면 갑자기 얘가 잘생겨 보이고 서로 이제 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그거다. 키스를 갈기면서 끝난다든가 둘이 이렇게 동성 결혼식을 하면서 끝난다든가 그랬으면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까. 다음에 또 보러 갈래? 이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작가님들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짤툰 팬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참가자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작품 내용은 집을 털러 간 강도가 문을 딱 열고 따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집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나처럼 이 집을 털러 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 집을 털 수 있는 건 나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기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갑자기 재상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줄 알고 봤는데 또 이 사람도 집주인은 아니에요. 즉 이렇게 세 명의 주택 침입자가 그들만의 치열한 삼각관계를 그린 작품이 바로 그놈이 그놈, 즉 독인객인입니다. 주거 침입, 무전 취식, 강도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마무리는 이제 집주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세 사람이 잡히게 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개선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마지막에 나온 그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네 번째 주거 침입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22살이라 그랬는데 네. 그 대학교 3학년? 2학년? 22살 치고는 상당히 그 어떤 얘기 구성이나 캐릭터들이나 이런 거 다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엄청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저는 이거 재밌게 봤어요. 뭐 저도 되게 스토리 재밌게 잘 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나온 집주인도 사실은 집주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개선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사실 짤툰 같은 경우는 최신 트렌드가 좀 들어가 준다면은 좀 더 좋은 반응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특성상 어떤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 걸 좀 대입을 해보면 최근에 포켓몬 빵 되게 핫하잖아요. 네네네. 편의점을 털러 왔다면 어땠을까? 이제 다 이제 편의점 알바로 오해를 하는 거죠. 역시 짤툰 작가님 완전 트렌드에 딱 바로 들어오는.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개그나 이제 유머의 요소들을 설명을 할 때 원래 학술적 논문 그런 거를 참고를 해갖고 하는 생각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 발표자 김현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유수민 작가님은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공허할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십니까? 저는 게임이에요, 게임. 누군가는 게임, 누군가는 운동, 누군가는 노래, 아니면 누군가는 친구와 술 한잔 등등 각자마다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니군요. 어디 보자. 여기가 아닌데? 이쪽인가?
이 친구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 성격이 예민해지고 친구들과 자주 싸워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공허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마음의 공허를 극복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그려 사람들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이 작품은 잘나가는 인기 BJ 짜라형이 지독한 사생팬들에게 시달려 방송을 접으려던 찰나 50억 원 복권에 당첨되어 일어나는 일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 사생팬은 짜라형의 공식 1호 팬이자 빌런이자 후원자입니다. 그는 유년기 시절 집에 불이 났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빛이 보이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저기 불을 지르러 다니다 경찰에 송치되어 어느덧 30이라는 나이를 먹었고. 그림은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거죠? 예. 뭐 그림 관련 어떤 전공을 하신 거예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웹툰 학원에서 2년 정도 배웠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아, 예. 뭔가 이거를 시리즈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딱 이거 단편으로만 봤다고 치면 인터넷 방송과 복권을 굳이 결합할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뭔가 인터넷 방송이란 소재 자체는 인터넷 방송과 어울릴 만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이제 복권이 나와서 사생팬으로 연결되고 그런 점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어떤 사생팬을 더 초점을 맞춰서 뭔가 공포 쪽으로 갔으면 뭔가 더 재밌는, 이게 사생팬 때문에 무서운 것 같으면서도 웃긴 건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웃긴 작품인지 무서운 작품인지. 약간 그 스릴러적인 면을 이제 코미디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 이거 보면 재미가 있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 할 말이 없어. 아,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어쨌든. 저는 이 공모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글이나 스토리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보단 그림을 많이 강세로 넣어서 뭔가 지루함을 없애고자 약간 그런 PPT를 만든 건데 아쉽습니다. 다들 광탈스 그리신 거예요, 직접? 다음은 김대협. 대협이었으면 이름이 좋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네진 짤툰 스토리 작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나온 짤툰식 아포칼립스의 작가 김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게 있는 듯한? 제 자신을 표현하자면 저는 판도라의 상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 열면 멸망하지 않나요? 힌트가 없어. 대충 하나만 걸려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발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승이 확실하지 않을까. 제가 누구 평가 입장을 때 많이 가장 부족하다 해야 되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 뽕에 취해서 괜히 방송인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번 하셨죠? 야, 너다 너. 분산이 돼요, 집중. 난독증인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먼저 제가 이 조에서 고른 참가자는 작가님.